네, 요즘에 법인을 설립하는 데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 분들 그리고 설립된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주식에서 추가로 지분율을 늘리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이 취득세 규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법인하고 개인에 대한 이해는 해야 되겠죠. 법인, 개인. 분명 다른 인격체잖아요. 근데 법인이 어떻게 생기죠? 개인들이 모여가지고 출자를 하면서 법인을 만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죠? 내가 100% 출자해서 그 100% 출자한 주주가 이사를 결정하잖아요. 그 이사들이 대표이사까지 선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00% 출자했으니까 이사를 선임한 다음에 그 이사 중에 내가 대표이사가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대표이사가 된다고 내가 법인인가요? 그렇진 않거든요. 나는 그냥 법인이라는 별도의 인격체에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운영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대표이사라는 건. 그 운영자를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죠? 주주. 사실 이 부분이 법인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조금 더 직관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할게요. 내가 개인으로서 이 건물이랑 토지를 취득한다면 전 어떻죠? 이 건물하고 토지에 취득세를 납부하겠죠. 시세가 만약에 10억짜리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4.6% 정도 되잖아요. 4,600만 원 정도의 취득세를 전 납부하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이 이 건물이랑 토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이것만 갖고 있다면. 저는 이 건물이랑 토지를 사용하려면 그 법인한테서 내가 돈을 주고 사올 수도 있겠죠. 그 법인이 소유자니까. 근데 어떻게 할 수도 있죠? 그 법인의 주식을 제가 온전히 인수할 수도 있어요. 100%. 그렇다면 어떠냐면은 이 법인의 이 법인이 갖고 있는 건물이랑 토지를 제 마음대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매각하는 의사결정부터 뭐 재건축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다양한 의사결정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주식을 취득했으니까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법인의 주식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 원래 아니에요. 근데 얘는 취득세를 똑같은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얘는 취득세를 납부하고 얘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과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뭐 이중과세란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법인이 최초로 이 건물하고 토지를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납부했거든요. 근데 어떻죠? 그 개인도 취득세를 또 납부하라는 거예요. 뭐 이게 이중과세인지 뭐니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어차피 대법원까지 가서 결정이 난 건데. 그러니까 이 규정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이중과세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주식을 샀을 때 과세될 수 있다는 게 중요하지. 건물, 토지를 가지고 있는 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때도 내가 개인적으로, 법인이 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경우에 납부할까요? 이게 뭐 지방세에 나와 있는 규정이에요.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취득세를 납부한대요.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세가 납부한대요. 그럼 과점주주는 뭐죠?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뭐 과점주주라는 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과점주주라고 하니까 이거를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과점주주는 한 명이 아니에요. 과점주주는 나랑 특수관계인들이 다 같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이거를 과점주주라고 해요. 그들이 과점주주인 거예요. 그가 아니에요. 그들, 그 그룹, 특수관계인들 그룹. 그 사람들이 50%를 넘게 갖고 있으면 과점주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법인 있잖아요. 법인의 100%를 가정했잖아요. 적어도 이 법인의 의사결정을 내 마음대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기준점이 50%라는 거예요. 100%면 당연히 되겠죠. 50% 이상은 돼야지 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네가 네 마음대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취득세를 과세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기 때문에 이 과점주주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법인의 주식을 취득했어요. 근데 50%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전 취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전 주식만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주식을 취득하는데 50% 이상 주식을 취득하게 됐다면 나랑 내 특수관계인들이 그렇다면 난 과점주가 되고 취득세가 나한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잘 언뜻 이해는 안 되시죠? 어쨌든 최초로 처음에 내가 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됐다면 나는 그 법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50%, 51%였는데 만약에 100%로 증가했다면 취득세를 또 내게 되는 거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볼 건데 그 전에 제가 지금 특수관계들의 집합이라 그랬잖아요. 그 특수관계가 뭐냐면 이걸 세법상 말하는데 혈족이나 인척들 그리고 임원 사용인 그러니까 법인하고 관계된 사람들도 사실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자로 묶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주나 출자자 경영 지배관계 이게 사실 상당히 복잡한 규정이라서 이런 특수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아무리 상장회사라도 저희가 지금 자문하고 있는 곳도 이런 거래를 할 때마다 특수관계 범위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인 작은 법인 하나 갖고 있는 분들은 나랑 내 가족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꼭 전문가한테 문의한 다음에 주식은 이동시키는 게 좋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아까 첫 번째로 본 과점주주가 된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일단 많은 경우죠. 제가 회사를 하나 설립했어요. 저랑 제 친구가 50%씩 갖고 있죠. 과점주주인가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50%를 초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보통 30%씩도 많이 하죠. 50%가 안 되게 설정해 놓는 거예요. 근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뭐 마음이 잘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누군가한테 주고 싶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지분의 50%를 이렇게 친구가 추가 취득하는 거예요. 동일한 사람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이 주식회사가 기존의 토지랑 건물을 취득하면서 분명 취득세 납부했을 거예요. 그럼 그 토지를 계속 갖고 있던 법인이죠. 근데 이렇게 주식 거래만 일어났어요. 친구가 제 주식을 다 취득한 거예요. 이럴 때.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이 친구는 이 100%에 대해서 취득세가 과세된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 이 친구는 얼마의 취득세를 내게 될지 보면 이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차량, 기계 장치 물론 이게 다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들이에요. 그러니까 취득세를 네가 한 번 더 내라 이런 얘기예요. 이 주식회사도 취득세를 냈지만 이런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산들을 갖고 있는 그런 주식회사니까 이 주식을 취득했으니까 너도 취득세 한 번 더 내. 그게 취득세율은 2%예요. 근데 이거 모르는 분들 많아요. 부동산. 의외로 이거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과세되는 경우도 실제 봤거든요. 그리고 회원권, 골프 회원권,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그런 거 자산 곱하기 2% 그리고 곱하기 몇 프로죠? 100%. 왜냐하면 이때 처음으로 과점주주가 됐는데 몇 퍼센트 과점주주죠? 100% 과점주주가 된 거예요. 왜 이때 처음이죠? 이때는 50%라서 과점주주가 아니었어요. 50% 초과가 아니라서. 그래서 이만큼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거죠. 토지, 건물 다 들어가겠죠, 여기.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친구는 처음에 이 주식회사, 두 번째 경우에요. 다른 경우, 앞에 있는 경우랑 다른 이 주식회사가 있는데 이 주식회사를 처음 설립할 때 이 친구는 51%의 주식을 갖고 있던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기여도가 워낙 높다고 생각하니까 본인이 30%를 이 친구한테 추가로 취득한 거죠. 그럼 이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이 친구의 지분율은 원래 과점주주였죠. 왜냐하면 50%를 초과하니까. 이런 거 묻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50.1%면 어떡하냐고. 네, 그분도 과점주주예요. 옛날에는 규정이 51%였어요. 먼 옛날인데. 그때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있는데 지금은 50% 초과예요. 그래서 50.01% 과점주주가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얘는 원래 과점주주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 거예요. 그럼 친구는 얼마가 주식이 증가했죠? 이때 증가한 거. 30%가 증가한 거예요. 원래 과점주주가 30%의 지분율이 증가함. 이때도 이 사람은 취득세를 내야 돼요.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이 주식회사를, 이 친구는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단지 지분율이 좀 올라갔으면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지분율 올라갔을 때 이 30%에 대해서 추가로 취득세가 가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 주식회사가 갖고 있는 이런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 곱하기 2% 곱하기 증가한 지분율. 왜 여기선 증가한 지분율만 될까요? 왜냐하면 원래 과점주주였거든요. 그래서 증가한 것만 추가로 되는 거예요. 좀 다른 사례를 보면 그래서 그럼 100% 갖고 있으면 계속 취득세를 2번 내야 되나? 이건 아니에요. 내가 이미 주인이에요. 이 법인에. 그런데 이 법인이 나중에 부동산을 추가 취득한 거예요. 내가 원래 100%였거든요. 이 법인이 설립되고 나서 부동산을 추가 취득했다. 이때는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아요. 이 사람한테. 왜냐하면 원래 100% 주인이었거든요. 그 주인이 의사결정을 할 거잖아요. 한 거잖아요. 부동산을 취득하는 의사결정. 그죠?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산 게 아니라요. 그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 부분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정말 더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내가 지금 앞에 있는 규정 사실 지방세법상 규정만 보면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내가 50% 갖고 있고 내 배우자가 50% 갖고 있어요. 이때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했죠. 나중에 법인은 부동산을 취득한 거예요. 취득하고 나서 내가 이 배우자가 어떤 트러블로 이 배우자의 주식을 다 갖고 오려고 한 거죠. 그럼 이때 나는 50%에서 원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50%를 추가로 취득했으니까 나는 이거에 대해서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이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수관계자들이라고 과점주주. 얘랑 얘는 특수관계자인 거예요. 그래서 법인을 설립할 당시부터 특수관계자들이 100% 가지고 있다고 봐서 이거는 이때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이거랑 다르죠. 아까 친구랑 갖고 있던 거랑. 친구랑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 둘은 특수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런 아닌 걸 전제로 한 거예요. 특수관계가 아니었던 과점주주가 실제로 최초 과점주주가 되면 100%가 과세되는데 이런 경우 나랑 내 배우자가 같이 갖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100% 추가 취득했다. 이렇다면 이거는 취득세가 과세될까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 특수관계자도 애매한 게 이게 사실 법마다 달라요. 지방세법 다르고 뭐 상징세법 다르고. 제가 예전에 상징세법 강의를 할 땐 사실 이게 법률론만 됐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원칙적으로 사실론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이걸로 많이 빠져나갈 수 있겠죠. 취득세가 과세됐을 때. 여기 이렇게 과점주주라는 건요. 뭐라 그랬죠?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 합계예요. 주주 한 명이랑 그 특수관계인 중에서 어떤 특정 그룹들의 합이 50%를 초과한다. 그런들은 과점주주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과점주주 그룹이었던 거죠. 그룹 안에서 바뀐 건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례를 하나만 더 보면 이건 좀 복잡한 경우긴 한데 저희가 자문을 해주고 있는 그 상장된 건설회사의 계열사예요. 그 계열사에서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사실 유동화 전문회사였는데 합병을 하려고 이 주식을 취득한 거예요. 유동화 전문회사들은 처음에 금융기관들이 5% 정도 지분을 참여하도록 하고 있어요. PF로. PFV 별도로 설립한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권사가 갖고 있는 5%를 아무 생각 없이 추가로 취득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일반 회사로 만들려고 했거든요. 유동화 전문회사의 혜택이 별로 크지 않다고 보고 일반 회사로 전환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5%만 추가가 취득했죠. 근데 이 회사는 어떤 회사죠?
토지를 갖고 있는 다음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회사가 95%에서 5%를 추가로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얼마나 냈냐면 토지가 500억짜리였거든요. 5%. 왜 5%죠? 토지에 요 지분을 취득했잖아요, 내가. 내가 추가로 취득한 5% 곱하기 그리고 2%. 2%는 왜죠? 취득세율이에요. 간주 취득세율이라고 하는데 이걸 취득세율이 2%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설회사는 이 5%의 주식을 추가 취득하면서 5천만 원을 간주 취득세로 했죠. 이게 사실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되겠죠. 이렇게 작은 퍼센트를 추가 취득할 때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부동산이 많은 회사들은. 근데 천만다행이었던 게 이 건물이 완공되기 전이었어요. 만약에 이 건물 가액이 예상되는 금액이 한 2천억 정도 됐는데 이게 완공됐으면 얼마 될까요? 2억 더 내야 됐겠죠. 2억 5천. 지금 건물의 취득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주취득세를 토지에 대한 간주취득세만 낸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